자, 그러면은 두 번째 주도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는 원전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이 오늘 또 상승이 나와주죠. 이게 약간의 정책적인 이슈가 또 따라 붙었고요. AI 원전 생태계 동맹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목받았던 배경부터 조금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현 정부에서 계속,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에서 지금 원전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었다가 작년 12월 달에 일말에 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겨줬었던 섹터. 만약 기존의 정부에서 다른 정부로 혹은 바뀌게 된다면 계속 미뤄졌던, 정부 차원에서 미뤄졌던 원전 산업이 조금은 더 밀릴 수 있지 않겠는가? 우선순위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야 모두 혹은 어떤 후보자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원전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오늘 부각이 되면서 원전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조금 괜찮았었던 섹터였던 것 같아요. 대신 다른 섹터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원전주들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근데 오늘은 다른 섹터들이 사실 그렇게 좋은 어떤 강세를 보이지 못하다 보니 원전주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원전주 하나만을 놓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자의 지금 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좀 재료인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AI에 100조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AI에 100조 투자를 한다는 것은 GPU와 NPU 중에서 NPU, 그러니까 필요사 AI와 같은 기업들에게 관심을 쏟겠다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필요사 AI와 같은 설계 기업에게만 뭐 투자를 한다라기보단 AI와 데이터 산업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전력원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따라 붙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먼저 제일 최선 앞단에서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그 다음 순서로 전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원전주들이 가장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플러스 우리나라만 원전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모두 다 원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만 반대로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하루라도 빠르게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서 뛰어야 하는데, 일단 출발이 늦은 만큼 그래도 정부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이 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원전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말 그리고 올 초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좋아했었던 혹은 기대했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결국 유럽 쪽에 대한 수주, 이거를 따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였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죠. 일단 올해 들어오면서 체코 쪽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가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사 중에 공교롭게도 체코에 있는 기업이 바로 스코다 파워인데, 이 스코다 파워가 만드는 이 터빈이라는 어떤 제품이 원전에는 필수 제품이거든요. 여기에 체코 대통령이 최근에 왔다 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여기에 공장이 있다기보단 또 좋은 뉴스가 뭐였냐? IPO를 진행을 합니다. 체코 시장의 IPO를. 그만큼 지금 굉장히 또 좋은 기술력과 함께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지금 체코 시장에 수주 어떤 모멘텀을 안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이기에 저는 충분히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높게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팀 코리아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죠. 여기에는 한전 KPS가 있고 한전 기술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우진엔텍과 같은 기업들, 우리기술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같이 팀을 꾸려놨는데, 일단 오늘 그동안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한전 KPS와 한전 기술까지 움직이는 걸 보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조금 더 정보가 빠른 분들이 뭔가를 알고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까지도 들 정도로 원전주들에 대한 강도가 정말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또
전 정부에서 워낙 밀었었던 에너지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원전 쪽은 다시는 좀 쳐다보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원전이라는 에너지원을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전 정부에서 행했다라고 해서 덮어놓을 수는 없겠죠. 뭐 그런 기대감들도 시장에 나오면서 오늘 정책주로 또 엮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본부장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수주에 관한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 또 소형 원전 쪽에 관한 모멘텀들도 사실 아직 좀 살아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시사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이제 한전 기술이 오랜만에 상승을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다른 이제 정책 테마주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적은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못 잡아요. 이 정도의 오히려. 움직임을 저는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사 AI 제가 언급드려서 한번 이쪽에 대한 관련주를 말씀을 드려보면 4x4가 최근 5거래일 내에 두세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 기업 아무리 사고 싶어도 이제는 못 사죠. 정말 강심장이 아닌 이상 사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대표적으로 또 저출산 관련주 움직였을 때 에르코스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바닥 대비해서 거의 2주일 만에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지건설이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한 달 새에 5배, 6배 정도 이상 오른 그러한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렇게 속도감이 세게 나오면 가지고 있을 땐 좋죠. 근데 없으신 분들이 새롭게 공략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만큼 저는 오히려 원전은 우리나라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는 것 그것을 좀 논외로 치고 보더라도 글로벌적으로 원전, 소형도 그렇고 대형도 그렇고 지금 여기저기서 필요한 상황이고 또 워낙 어떻게 보면 지금 급한 상황인 거죠. SMR을 아무리 빠르게 도입을 한다고 해도 3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데는 정말 빠르게 해서 7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력이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당장인 상황이라 급한 나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원전의 가동률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전 세계 관심도가 이쪽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맞춰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국내에서만 한정되면 안 되고요. 해외에서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도 쫓아가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원전주 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서칭이 될 거예요. 지금 자료 화면으로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기업들 중에서 당연히 탑티어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하위단에 그러면 어떤 기업을 둘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기술과 그리고 우진엔텍을 두겠습니다. 한전기술과 한전 KPS는 별도로 어차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기업에 이제 원전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복합적으로 에너지원 관련해서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모두 또 걸려 있는 기업이 BHI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는 있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 우진엔텍, BHI 이렇게 압축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 남은 기업들은 뭐냐? 그냥 겉만 뭐 원전주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실제로 수익성을 먼저 이 앞단의 네 기업이 보여줘야 제가 방금 거론하지 않았던 기업들까지도 따라 움직일 수 있음을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기술과 같은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본부장님 짚어주신 거 한번 복귀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종목들의 차트를 전부 다 봤더니 최근에 정말 바닥권에서 이제 조용조용히 그렇죠.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주가 최저점을 최근에 찍었던 만큼 그 하락을 버텼던 보유자분들은 아마 지금 손실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런 분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올해 여름 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2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내 변수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였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라기보단
미국 증시의 어떤 관세 여파, 그러니까 지수의 하락 여파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크게 문제 없었던 조정. 그리고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는 있으나 기존의 가격대로 저는 회복을 한 수준이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니 너무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가격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셨던 중소형들 중에 우리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에너토크라든지 이러한 기업들도 최근에 이 박스권 그 이상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